안녕하세요. 썸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민에 관련돼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이민이라는 게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지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나의 삶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민은 그냥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섣부른 판단으로 이민을 결정하는 행동은 더더욱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이민을 작년에 광고 문구를 제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민을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만 설명을 하고 너무 그런 부분을 장점을 너무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광고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물론 이민이 주는 물론 이민이 주는 혜택이 당연히 많아요. 많은 반면에 이주를 돕는 회사들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장점들도 굉장히 많고 장점들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단점도 있을 거고 이 이민의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민의 어려운 부분을 또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은 결코 쉽게 그런 누군가의 광고라든지 말만 믿고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영주권 자체를 받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고 정말 예전 한 20, 30년 전만 해도 투자 이민이라든지 이런 약간 돈을 뭔가 투자를 해서 하는 이민들이 많았다면 제가 이민을 할 때는 이제 학생들 위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한국에서 경력이 많다든지 그런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 영주권을 따실 수가 있어요. 굳이 학교를 가지 않아도 굳이 캐나다에서의 일의 경력이 없어도. 근데 중요한 걸 놓치시는 게 영주권을 딴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영주권 받기가 편해졌다는 말을 듣고 좋은 점도 있어요. 물론 돈도 절약을 할 수 있고 그만큼, 그리고 캐나디언만큼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만큼 또 그만큼 좋아진 것도 있지만 또 단점을 보자면 너무 빨리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 캐나다의 생활을 적응하기 전에 영주권을 이미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서도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급하게 받는 거, 빠른 단기간에 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한 5, 6년 걸려서 받았던 그 시간들이 그래도 경험을 그만큼 많이 했고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저 혼자 또 리서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영주권을 따기까지 굉장히 감정 소모도 많이 하고 굉장히 그런 불안함과 그런 거를 많이 겪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주권을 따는 거는 이제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영주권을 따고 나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한국에서 살던 것보다 한 7, 8년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상들은 뭐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이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뭔가 기술직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주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상은 아마 20대 후반에서 한 40대까지 혹시 뭐 결혼을 한 배우자가 있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학생 신분으로 가서 넉넉하게 뭐 2,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영주권을 따는 게 아니라 가서 뭔가 이주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나 영주권을 빨리 따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한국에서 누리는 삶보다 한 7, 8년 정도 뒤처진 생활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일단 언어적인 문제, 영어가 안 되죠. 캐나다 사회에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어 본인의 실력보다 훨씬 그게 많이 발휘를 못해요. 그 이유가 언어를 한다는 거는 이 말을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그 나라 사람들과 이제 얘기를 하려면 배경적인 걸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적응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문화도 모르고 그런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속에 들어갈 때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영어를 이렇게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7, 8년 정도 편해지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맥이 없죠.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20년 살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은 나라고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지만 적응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인맥도 없고 언어가 안 되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시스템도 잘 모르고, 예를 들어 내가 좀 몸이 안 좋은데 어떤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해야 되지? 내가 패밀리 닥터가 있나? 그렇지 않고 바로 워크인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도 되나? 그런 시스템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사시던 분들이 캐나다에 오시면 그런 작은 시스템들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알고 터득하는 데까지 또 한 7, 8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인맥, 시스템 다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한국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한 7, 8년 정도 뒤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서의 삶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가보는 게 중요해요. 가보는 게 중요하고 내 눈으로 보고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는 게 남의 얘기 100번 듣는 것보다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고 영주권을 받아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대행사들은 영주권을 따기에는 도와주지만 결국에 내가 가서 생활을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라든지 이주를 도와주시는 그런 회사에 맡기지만 마시고 본인들이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주를 하시기 전에는. 그래야 실패가 조금 덜하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고생을 조금 덜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30대, 40대가 이민을 많이 고려를 하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좀 그런 경쟁 사회로서 너무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주를 생각하시는 이제 30, 40대들이 많죠. 아이가 있건 없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20대에 가시는 이주를 하시는 분들보다 당연히 30, 40대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전체가 이민을 하시는 거는 배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또 아이들이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걸 생각을 하면 두세 배는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본인들이 굉장히 리서치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 조금 조건적으로 가능하시다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형편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가셔서, 물론 미리 가서 6개월 살아보고 1년 살아보고 다 경험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분위기구나라는 거를 훨씬 피부로 많이 느끼고 오시기 때문에 남들한테 100번 얘기를 듣는 거, 그리고 그런 대행사들이 알려주는 정보는 굉장히 정말로 10%도 안 되는 정보들이에요. 내가 가서 내가 언어적으로 좀 장애를 느껴봐야, 내가 문화적으로 좀 충격을 받아봐야, 그리고 내가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분위기를 내 스스로 느껴봐야 이게 정말 캐나다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조금 사전조사를 하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전조사를 많이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그냥 한국이 조금 싫어서 한국을 좀 도피하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부부 중에 부인이 하고 싶거나 남편이 이민을 하고 싶어서 둘 중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명이 그냥 같이 넘어오신 분들도 제가 만나봤는데, 결국에는 한국보다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 4년 살다가 아닌 것 같다, 한국이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게,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언어가 통하지 않고 내가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서 누렸던 그런 삶의 퀄리티 정도를 누릴 수 없다면 내가 여기서 왜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바로 포기를 쉽게 하고 또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는 많은 그런 리서치도 하셔야 되고 많이 알아본 다음에
충분히 내가 영주권 받고 어떻게 살지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오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주권을 따고 나서 이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사전 조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한 번쯤 캐나다에 오셔서 캐나다를 한번 캐나다에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번 몸소 살아보는 게 남들 얘기 100번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민이라는 거는 굉장히 크고 내 삶을 정말 바꿀 수 있는, 내 삶이 바뀌는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거든요. 이민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민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많이 생각하시고 리서치도 많이 하시고 캐나다에 대해서 잘 아시고 넘어오시기를 바래요. 캐나다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뭐 몇 위 안에 들고 이런 거는 내 삶이 정말 좋을 때 그런 것도 다 피부로 느끼는 거지, 공기가 좋고 자연이 좋다 다 맞는 말인데 이민을 오셔서 처음에 3, 4년 어려울 때는 자연이 좋은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이민을 하실 거라면 잘 준비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민과 유학에 관련돼서 다른 영상을 올려드릴게요.